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정태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전국을 이끌었던 홍영표 의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요. 2달 만에 다시 차출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그의 이야기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는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제가 맡게 돼서 또 여야 간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주 중에는 정개특위 회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내대표를 마치고 나서 사실 좀 건강도 좀 상당 기간 좀 안 좋았고 좀 쉬고 싶었습니다. 어떤 당에서도 그렇고 또 뭐 다른 당의 또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을까 사개특위 맡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정치개혁 붙잡기로 하고 홍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면서 원내대표 떠난 분이었는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뭐 결심을 굳히셨는지 생각보다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예. 제가 생각보다 표정이 밝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패스트트랙 과정 굉장히 고생해서 그랬죠. 치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각 당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 사항들이 또 깨졌고 그거를 또 유지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진행을 했었고 그 과정에 사실 뭐 각 당 의원들이 다 고발당할 정도로 큰 수사는 진행 중이다만 네. 그런 또 고통을 치렀기 때문에 본인 말씀으로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봐도 이 머리가 많이 빠지셨던 게 보일 정도예요. 네. 사실은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거라서 원내대표 늘어나면서 이제 나는 떠나겠다. 그리고 네. 정개특위도 안 맡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당들이 네. 일단 사개특위보다는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지고 이거를 해결해달라는 게 뭐 민주평화가 아니라 정의당의 요구였었고 네. 그걸 하면 그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그 통과 과정부터 잘 알고 있었고 협상을 이끌었던 이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맡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네. 마음을 굳혔는지 표정을 오히려 홀가분했지만 좀 살짝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 변호사님, 그냥 2달 동안 좀처럼 이분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오죽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이 맡았으면 했다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우선 저분이 패스트트랙에 가는 소위 우리가 쟁점 법안들에 관해서 타결을 한 건 맞거든요. 사실 네. 고위공직비리수사처니 검경수사권이니 또 선거법 개정이니 일단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네. 사실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도 앞길이 험난할 건 누구나 예상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홍영표 전 그 원내대표께서 일단 네. 한번 해보신 실적이 있으시니까 이번에 좀 다시 맡아서 하면 네. 다시 자유한국당과의 대화도 다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강력히 이제 이분에게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고 또 네. 이분이 또 새로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한 2달 쉬었으니까 심기일전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민주당이요. 다시 홍영표 의원을 불러들인 이유도 궁금하고요. 네. 이분 참 어려울 때마다 많이 당이 의지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그 지난 원내대표 1년 맡으면서 네. 그때 당시 이제 파트너가 한국당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으면 네. 물론 한국당이 아직까지도 정개특위에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선거제 그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협상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미 한번 협상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상당히 네. 익숙한 사이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인데 네. 사실은 오신환 원내대표도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에서 수석 원내대표를 했었어요. 원내 부대표를.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는 내용이나 또는 이 친밀감 같은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네.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는 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좀 책임을 맡아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갈 길은 좀 쉽지 않죠. 아. 왜냐하면 그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뭐 옳은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여야 사당은 지금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네. 여야 사당 합의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역구를 축소해야 되는 게 하나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를 어디를 축소할 것이고 축소의 지역구를 선정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실제로 민주당 안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평화당 안이나 바른미래당 안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선뜻 환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있고 네. 가장 큰 또 난관은 역시 한국당의 지금 합의에 참여할 그 여부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도 여전히 선거제 개혁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하의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패스트트랙 강행을 하지 않더라도 여야 모든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차기의 정개특위원장인 지금 홍영표 대표가 써맡아야 할 과제인데 여전히 어깨는 무겁고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네. 이 함께 파트너였던 김성태 의원은 떠나가면서 내가 너무 많이 괴롭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양조열 변호사님, 워낙 패스트트랙 합의문 작성만 12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또 떠나는 마당에는 일부러 나경원 원내대표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 과연 어떻게 이번에 담판을 벌일지 궁금합니다. 그냥 단판이라는 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아까 잠깐 뭐 얘기를 하신 것처럼 안팎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국회의원분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가 자리 내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 뭐 내 지역구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국회의원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바깥에도 얘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네. 내부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내부의 힘을 받쳐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지금 어렵사리 통과된 패스트트랙이 끝까지 통과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네. 1월까지는 최소한 이걸 통과를 시켜야 4월에 총선 다시 치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나가면서 저렇게 웃을 수 있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을 내려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웃을 수가 없는 자리죠, 지금. 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마음을 많이 비우고 내려놓고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